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11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은, 자바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이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 코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클래스를 하나의 파일에, 한 클래스를 하나의 파일에 정의합니다. 물론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제약은 public 클래스는 하나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이름은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그럼 내부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클래스 안에다가 정의하는 클래스를 말합니다. 클래스 A가 있으면 이 안에다가 정의하는 것이 내부 클래스입니다. 내부 클래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클래스 내에 정의하는 게 있고, 클래스 내인데 심지어 메소드 내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내에 정의하는 내부 클래스, 메소드 내에 정의하는 내부 클래스 두 종류가 있고, 이 두 종류는 내부 클래스 내에 정의하는 건 내부 클래스와 중첩 클래스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이 안에다가 클래스를 정의하냐?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 클래스가 요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클래스인 경우, 그러니까 요 클래스는 다른 데서는 안 쓰이고, 예를 들면 이 클래스를 A 클래스에서도 B, C 이런 여러 개의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내부 클래스 정의하면 사용하기가 불편해집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D고 여기에 또 E가 있으면 뭐 D.E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안 쓰고 이 E를 요 D에서만 쓰면 내부 클래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void foo를 만드는데 요 함수에서만 사용이 되는 클래스는 또 여기다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부 클래스로 정의할 때 이 클래스의 덩치가 크면 아무리 여기에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또는 요 클래스 안에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덩치가 비교적 크면 보통은 내부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외부 클래스, 독립 클래스로 정의하게 됩니다. 즉, 내부 클래스로 만든다는 거는 그 클래스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클래스가 매우 단순하다. 그러니까 코드를, 그 클래스의 코드를, 그 클래스를 구성하는 코드가 대단히 작은 경우, 아주 간단한 그런 클래스인 경우에는 굳이 파일을 여러 개 만든다든지 클래스 밖에다 정의해가지고 다른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클래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입니다. 하나의 독립적인 파일로 보통 정의하는데 하나의 파일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 정의할 수 있지만 퍼블릭 클래스는 하나만 정의할 수 있고 이 클래스의 이름은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정의된 클래스는 보통 여러 다른 클래스와 상호작용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클래스들과 상호작용해야 되는 어떤 클래스는 내부 클래스로 만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클래스 만들었을 때는 얘를 접근하는 게 불편합니다. 어떤 클래스가 매우 간단하며, 여기 중요한 거예요. 매우 간단하며
특정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될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해당 클래스 내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메소드에서만 사용될 경우에는 메소드 내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메소드에 정의된 클래스를 메소드 내부 클래스, 메소드 외부이지만 클래스 내부에 정의한 것을 클래스 내부 클래스라고 한다. 두 종류가 있고 얘는 또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중첩인 경우와 아닌 경우. 한 클래스 내에 다른 클래스 정의하는 이유, 파일 수를 줄일 수 있다. 공개할 필요 없는 것을 숨길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실제 자바 파일은 하나이지만 이 A 클래스 내부에 내부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뭐 C 클래스 이런 식으로 각각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를 번역해서 이제 중간 코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 코드들은 클래스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파일 수를 줄인다는 것은 소스 파일 수를 줄이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클래스 파일은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먼저 메소드 내부 클래스 정의하기를 살펴봅시다. 메소드 내에다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배열을 정렬하고 싶은데 요거를 그냥 안 쓰고 이렇게 정렬하게 되면 student에 정의되어 있는 compare to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이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어떤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예를 들면 여기가 이름으로 비교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근데 나는 이름으로 학생 이름으로 정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학년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여기에 정렬하는 그 함수를 정렬할 때 사용할 함수를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의 메소드를 정의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즉 지금은 정렬해야 될 데이터와 정렬할 때 사용될 함수를 전달하는 건데 자바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하기 전에는 함수를 전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객체를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클래스에다가 필요한 함수를 만들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해 가지고 이 함수를 사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이 함수의 이름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얘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 메소드 내부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클래스 이름 이렇게 똑같이 정의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 앞에 접근 제어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메소드 내부 클래스는 접근 제어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클래스는 이 메소드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제어가 어떤 의미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접근했고 여기 못 쓰게 하면 의미가 없죠. 따라서 요 내부 클래스는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굳이 접근 제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독립적으로 메소드에 정의하고 요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하는데 요 클래스의 객체는 요때 한 번만 생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student year comparator라는 이름은 한 번만 사용이 돼요. 여러 번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이름이 한 번만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클래스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동일 클래스 이름을 여러 번
사용할 때 필요한 거지 한 번만 사용하는 클래스면 굳이 클래스 이름을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 두 번째 보는 것처럼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익명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이름이 없는 클래스예요. 익명 클래스. 요거는 생성자 호출이 오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필요로 한 이 클래스의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기다가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new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특이한 형태예요. 요 컴페어레이터는 뭐냐면 인터페이스예요. 우리는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익명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이 new를 하면서 이 클래스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명을 해야 되는데 implements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의되는 게 매우 복잡하면 이렇게 생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익명 클래스를 생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익명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데 요 생성할 때 상속하고 뭐 구현해야 되는 클래스들이 복잡하면 익명 클래스를 정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 8 이후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람다 표현식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요 인자를 전달할 때 정의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바 8 이후에는 내부 클래스를 사용할 이유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내부 클래스들은 이런 식으로 실제 객체지향에서 어떤 클래스라기보다는 함수 하나를 뭔가 전달해야 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습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많이 쓴 데가 GUI 프로그래밍에서도 많이 썼는데 둘 다 이제는 내부 클래스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클래스 용도가 대폭 줄어졌다.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클래스 안에 내부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그걸 정의할 때는 접근제어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 요 클래스를 정의하고 요 클래스 객체를 한 번만 요 메소드에 생성할 경우에는 굳이 클래스 이름까지 주어서 생성하지 않고 익명 클래스로 생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메소드에 적용된 클래스에서 해당 메소드의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 8 이전에는 해당 지역 변수가 파이널 변수여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자바 8 이후부터는 실질적 파이널이면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클래스는 이 메소드하고는 독립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라서 이 안에서 원래 x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x가 어떤 값을 가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객체가 생성됐을 때 이 x가 어떤 값을 가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얘를 x 생성할지 모르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x가 final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x가 3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상수가 돼버리죠. 그러면 얘를 번역하고 코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final인 이 내부 변수들만 여기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요 클래스에서 정의할 때. 전달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변수를 이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자바 8부터는 실질적으로 파이널이면, 즉 여기에 파이널이 안 붙어 있죠. 안 붙어 있어도 이런 문장들이 없으면, 즉 x가 이렇게 3으로 썼는데 이 안에서 파이널 변수는 아니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메소드를 분석하면서 이 x 변수가 변했나 안 변했나를 보고, 안 변했으면 이때 내부 클래스가 있으면 x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파이널이면 무조건 사용을 허용하고, 파이널이 아니어도 얘네들이 이 x라는 변수가 이 안에서 수정이 안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로 의미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내부 함수 안에, 이 함수 안에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이 클래스는 이 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를 프로그래밍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실질적으로 파이널이면. 파이널이거나 실질적으로 파이널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종류를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독립 클래스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독립 클래스는 접근 제어가 퍼블릭 또는 기본입니다. 두 종류만 가능해요. 다른 패키지에서 이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쓸 수 있냐 없냐,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요거가 되겠습니다. 메소드 내부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내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제 내부 클래스죠. 이 두 종류. 이 메소드 내부 클래스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접근 제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네 종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ublic, Private, Protected, 그리고 기본. 네 개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일반 내부 클래스와 중첩 내부 클래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첩 내부 클래스는 앞에 스태틱이 붙어요. 스태틱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스태틱한 수식어가 붙는 내부 클래스와 그렇게 스태틱 수식어가 붙지 않는 클래스가 있고, 스태틱 수식어가 붙는 클래스를 우리가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특징을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공통적으로는 외부 클래스와 내부 클래스는 서로의 멤버를 접근 제어와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외부 클래스는 내부 클래스의 서로의 멤버를 접근 제어와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다. 접근 제어. 그러니까 클래스 A가 있고 여기에 클래스 B가 있으면 여기에 int A가 있고 여기도 int B가 있는데 둘 다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이면 프라이빗이더라도 B 입장에선 A를 직접적으로 접근해 쓸 수 있고 A 입장에서도 B를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은 아무런 영향을 내부 클래스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프라이빗은 이 클래스 밖에 있는 애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얘를 상속하는 애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 같은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는 여기에 접근 제어와 여기에 접근 제어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과 중첩의 가장 큰 차이는 외부 클래스 객체에 대한 참조를 유지하냐 유지하지 않냐,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이 참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 밖에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외부 클래스 밖에서 생성은 가능한데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내부 클래스라는 건 그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만 이렇게 쓰는 건
잘못된 프로그래밍이다. 얘는 요 참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내부 객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외부 객체가 존재를 합니다. 의존관계 측면에서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C++는 중첩 형태의 내부 클래스만 제공을 합니다. 이런 형태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얘가 더 강건한 형태고 얘가 더 좀 자바가 더 이상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 종류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종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면서 요 일반 내부 클래스를 사용할 일이 대폭 줄어들었다. 중첩 내부 클래스는 이 함수형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여전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류, 일반, 중첩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하겠습니다. 보통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특정 클래스에서만 사용되는 클래스입니다. 만약 여러 클래스에서 사용이 되면 내부 클래스로 정의하는 것은 불편하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거형의 경우에도 요 열거형을 그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하면 내부에 정의하지만 만약에 여러 클래스에서 사용할 거면은 내부로 정의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스 파일을 늘리더라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놈도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이 내부 클래스와 같이 맞물려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클래스 내부 클래스 정의할 때 필요한 접근자 수식을 수식해 주어야 하는데 보통 프라이빗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 클래스라는 건 요 클래스에서만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밖에서는 쓸 필요가 없게끔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게끔 프라이빗으로 수식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외부 클래스와 내부 클래스는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왜냐하면은 내부 클래스를 정의한다는 건 이 클래스가 외부 클래스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즉 외부 클래스는 내부 클래스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구현할 때 얘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클래스와 내부 클래스가 의존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근데 거꾸로 내부 클래스도 외부 클래스를 알아야 되게끔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원래 객체지향 원리에 의하면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서 상호 의존적인 게 많이 필요해서 기존의 지우화에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 객체는 그것의 동작을 위해 외부 클래스 객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내부 클래스를 많이 사용했지만 함수형 프로그램의 도입 이후에는 이 용도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만약 내부 클래스 객체가 그것의 동작을 위해 외부 클래스 객체가 필요 없으면은 스태틱 수식어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중첩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게 의존관계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외부 클래스는 내부 클래스를 알아야 되지만
내부 클래스는 얘를 구현함에 있어 외부 클래스를 인식할 필요가, 알고 있을 필요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원래 객체지향 설계 원리 측면에서는 맞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클래스의 특징. 클래스, 내부 클래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외부 클래스의 객체는 내부 클래스 객체의 멤버를 그것의 접근과는 수식어와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캡슐화를 느슨하게 만든 거죠. 어차피 외부 클래스 객체는 내부 클래스 객체를 사용해야 되니까 좀 더 불필요한 게터들을 만드는 것을 없앤 거죠. 그것이 이제 특징이겠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필요하면은 조금 부적절하다. 일반 내부 클래스는 내부 클래스 객체가 외부 클래스 객체에 대한 참조를 유지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 클래스 객체는 외부 클래스 객체의 멤버 변수를 그것의 접근과 무관하게 단순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이름으로. 이건 뭐냐면은 한 내부 객체가 내부 클래스 객체가 연결이 되는 외부 클래스 객체는 몇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를 마음대로 접근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 클래스 객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 없으면 참조를 유지하는 것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static 키워드를 써서 이 유지를 끊어줘야 됩니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중첩 클래스라고 그러고 C++는 중첩 클래스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클래스가 있고 이름을 아우터라고 뒀고 여기에 이너라고 두었습니다. 뭐 특별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멤버 변수가 있고 여기에 멤버 변수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이 외부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내부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스태틱 수식어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는 내부 클래스 객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메소드에서 생성을 해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이처럼 멤버 변수로 해당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우터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이 객체는 이걸로 생성이 되는데 이때 new하고 inner 객체가 이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럼 이 객체는 누구와 연결된 객체냐면 얘와 연결된 객체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 아우터 오브젝트를 생성하면 여기 보면 멤버 변수가 두 개 있죠. 정수인 오발이라는 거랑 x라고 하는 인어 객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어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어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런데 이 스태틱이 없는 애는 이런 포인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름도 아우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외부 클래스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오발 하면은 이 오발은 이 내부 객체가 생성된 객체의 오발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이너 뭐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오발은 이 메소드에서 만약 G 호출했을 때 이너를 생성하게 되면 이 아우터의 this라고 하는 이 값이 여기에
할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코딩도 가능합니다. 외부 클래스 이름 this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오발 써요. 아, 그러면은 외부 객체, 내가 소속된 외부 객체의 오발이 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것들을 마음대로 프라이빗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X i발이라고 써서 쓰고 있죠. 요 i발은 여기 접근 권한이 없는데 얘가 프라이빗이라고 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가 프라이빗이면 밖에서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여기에 있는 접근 제어는 이 아우터 객체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수식해도 아무런 의미가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프라이빗인 경우에는 요거의 의미는 퍼블릭인지 프라이빗인지 디폴트인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요런 포인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내부 클래스의 객체는 그것의 외부 클래스에서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얘가 퍼블릭이라고 하더라도 밖에 다른 클래스에서는 B를 A.B 해가지고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일반 내부 클래스는 프라이빗 수식어를 해주는 게 보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2개 생성을 하고 얘가 멤버로 이렇게 내부 클래스 객체를 갖고 있으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야?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거 B 객체입니다. B 타입의 객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에서 A 객체를 2개 생성을 하면 A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A 객체는 B라는 거를 멤버 변수로 갖고 있죠. 그러면 B 객체들이 생성이 되고 이 포인터가 자기의 외부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B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내부 클래스는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그 용도가 대폭 사라졌습니다. 특히 GUI 프로그램을 할 때 사건 처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가지고 다 사건 처리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용도는 더 이상 쓸모가 없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썼던 게 복합 자료 구조에서 반복 자료를 만들어야 될 때 일반 내부 클래스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반복 자료라는 건 자료 구조 시간을 배운 사람 다 아실 거고요. 복합 자료 구조의 개별 요소를 차례대로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객체를 말합니다.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개별 요소가 유지되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 구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부 클래스 구현하면 직접 단순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기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unsorted array list를 만들면 이렇게 배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유지할 텐데, 그거에 대한 반복자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를 접근하게 되는데 이 객체는 내부 객체고 얘를 생성하게 되면 이 바깥 객체에 대한 현재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가 누구의 리스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자를 만들 때 이런 일반 내부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바에서는. 물론 이 경우에도 여기다가 list iterator라는 생성자를 만들고 int list 해가지고 요 배열을 인자로 생성할 때 넘겨줘도 돼요. 그러면 요 private 클래스는 static 클래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static 클래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성자에서 전달하는 게 귀찮고 static을 붙이기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첩 클래스. 중첩 클래스는 요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되지만 요 내부 클래스는 밖의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연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연결 구조는 미리 이렇게 배열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해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해서 저장하다 보면 하나의 주소만 가지고 얘네들 다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연결을 시켜서 접근하게 되고 요거를 우리는 연결 구조에서 노드라 그럽니다. 그러면 연결 구조를 구현하려면 노드라는 걸 정의해야 되겠고 이 노드라는 그 자료는 요 연결 구조에서만 사용이 되지 밖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노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스태틱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 객체가 값과 데이터와 다음에 대한 포인터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포인터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가 100개면은 그 부모를 가리키는 포인터도, 그러니까 부모라기보다는 자기의 바깥, 아우터 객체, 외부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도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건 낭비죠. 전혀 쓸모없는 포인터가 10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스태틱을 붙여서 이 포인터를 없애줘야 됩니다. 이 포인터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낭비가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는 제가 숙제로 조금 한번 해보시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바와 C++를 지금 현재 자료 구조 학습하시는 분은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클래스 내부 클래스의 한 가지 제한사항, 꼭 알아두셔야 제한사항이 있는데 일반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 멤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일반 내부 클래스는 특정한 외부 객체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태틱한 의미가 모호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객체들을 여러 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객체들의 공통적으로 공유할 데이터를 이제 쓰겠다는 건데 이 객체가 A equal new A 또 A2 equal new A 이렇게 되면
얘의 내부 객체들도 있고 얘의 내부 객체들도 있겠죠. 이 객체들과 이 객체들을 모두 아우르는 스태틱 변수가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요것만 연관시키고 요것만 공유하는 값들을 갖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 멤버를, 일반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 멤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스태틱 클래스가 되면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모든 애들이 다 공유하는, 얘를 만들면 다 공유하는 애들인데, 일반 내부 클래스는 특정한 외부 객체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가 연결이 됨으로써 이 스태틱의 의미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